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아니요, 저희 이민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막 해외 생활을 시작한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캐나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모두 다 경험을 해보고 뭐 마트에서 캐셔, 아니면 커피숍, 청소일, 심지어 소 잡는 도살장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해외 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이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생활이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외국 생활을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캐나다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늘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나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아니요. 저희 이민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막 해외 생활을 시작한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다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프린트 좀 해달라. 고용주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도 되냐? 장 보러 가면 이것 좀 사다 달라. 어디 브랜드의 치킨이 먹고 싶으니 나 좀 거기에 데려다 달라.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로 계십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법한 일인데 일단 다른 분들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러면서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성향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사람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시거나 혹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할 의지조차 어떤 이런 혼자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해외를 가시게 되시면 본인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 계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캐나다 오자마자 한국과 비슷한 삶의 수준을 기대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드는 얘기가 저는 식당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시골 지역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고요. 저는 몸 쓰는 일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장님하고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캐나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한국에서 어렵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늦은 나이에 한국을 떠나서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모두 다 경험을 해보고 뭐 마트에서 캐셔 아니면 커피숍, 청소일, 심지어 소 잡는 도살장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캐나다에 온 걸까요?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의 어떤 학력이나 경력,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직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고
꼭 견뎌내야만 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감당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자리를 잘 잡고 계신 분들은 굳이 캐나다까지 멀리 오셔서 비이민자가 겪는 또는 이민자가 겪는 그런 고단함과 힘듦을 견디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잘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에 오자마자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영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 오실 거라면 영어를 못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더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특정 직종은 영어 못해도 일구한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절대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저냥 이렇게 캐나다에 사라지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도움부터 요청을 하시고 또 그 순간은 넘어가지니까 공부할 필요를 또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거나 저 역시도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께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사는데 영어 잘하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필요하고 그 정도는 공부를 할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 수준에서 내가 1점 정도만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없어서 경력을 다 만드시고도 영주권이 접수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캐나다에 오실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캐나다 오시기 전부터 약간 긴 호흡으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영어 기초라는 게 전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우스키핑, 피자 만들기, 디시워셔, 서버, 커피숍, 캐셔, 아까 말씀드린 도살장 등등의 경력과 학력이 없는 비이민자가 해외에 처음 나와서 할 수 있는 알바란 알바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런 일들을 하는 저 스스로를 기특해하는 성향이었고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제가 캐나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캐나다가 좋은 나라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건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다만 제가 오랜 시간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이 어디에도 파라다이스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이민 생활이나 이런 해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 고단하고 힘든 해외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대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고 힘든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캐나다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던 지금 계시는 곳에서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면 그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계시던 지금 계시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더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